안녕하십니까?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평생을 낯선 땅에서 뿌리내리기 위해 땀과 눈물을 쏟아낸 분들에게 삶의 황혼역에 마주하는 마지막 선택의 기로는 더욱 무겁고 복잡한 감정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이제 은퇴라는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앞둔 1세대 아닌 교포들의 깊은 고뇌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항상 살아 숨쉬던 땅,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수십 년간 삶의 터전이 되어준 익숙한 땅에 남을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남은 인생의 의미를 묻는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올해 74시 되신 문갑수 씨의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젊은 시절 경기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짓던 그는 27의 나이에 누나의 권유로 처음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막막한 현실 속에서 그는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세탁소 직원으로 시작해 밤낮 없이 일한 끝에 작은 건물을 하나 살 만큼 자수성가했습니다. 그 사이 좋은 아내를 만나 새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냈고 자식들에게 집 한 채씩은 물려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평생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은퇴를 앞둔 어느 날 갑수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미국에서 살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눈 감을 땐 내 고향 땅에서 감아야지, 이 말은 그의 입버릇이 되었습니다. 결국 몇 년 전 그는 아내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 근교 분당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꿈에 그리던 귀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자랐던 사촌, 친구들과 다시 만나 회포를 풀고 웃고 떠들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상상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친구들은 각자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채 살아가고 있었고 갑수 씨는 그저 미국에서 온 조금 이상한 어르신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물가에 놀랐고 병원에 갈 때마다 선생님은 건강보험 적용 안 되시는 거 아시죠? 라는 말을 꼬리표처럼 들어야 했습니다. 고향의 정을 기대했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보이지 않는 벽과 차가운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달이 5달이 되고 결국 아내는 말없이 미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더 지내세요. 난 먼저가 있을게요. 아내의 그 한마디에 갑수 씨의 귀국 생활은 막을 내렸습니다. 갑수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흔한 수많은 1세대 교포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문턱 앞에서 그들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죽을 것인가? 어디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야 덜 후회할까? 고향이냐, 익숙한 삶이냐. 이 질문 앞에서 답을 찾지 못한 채 수년을 보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올해 69이신 박문희 씨는 라에서 35년을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세탁소를 운영하며 아이 셋을 키워냈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심장병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은퇴 후 문희 씨의 하루는 텅 빈 집에서 말없이 TV를 보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에 비친 자신의 텅 빈 눈을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평생을 살아왔나. 큰 마음을 먹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그녀는 이모가 사는 안산에 머물며 노인복지센터에도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입에 착 감기는 반찬들, 마음껏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국말,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의 대화는 겉돌기 일쑤였고 오히려 미국 물먹은 사람이라며 은근히 선을 긋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외국 국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비용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결국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라로 돌아온 문희 씨는 지금 한인타운의 시니어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씁쓸하게 말합니다. 사람 마음이 참 웃겨요. 한국에선 여기가 그립고 여기 오니 또 한국이 낯설고 정찬호 씨 부부의 사연도 비슷합니다. 시카고 외곽에서 40년 넘게 성실히 일하며 의사인 아들 하나를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3년 전 부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서울 송파의 작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금에 환양했습니다. 처음엔 만족스러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 편리한 대중교통, 활기찬 도시의 모습은 미국과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돈과 외로움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살 때는 몰랐던 식료품비, 관리비, 통신비 등 자잘한 생활비의 압박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국 국적을 포기한 상태였기에 건강보험 가입이 늦어져 병원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큰 문제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유일한 피부치인 아들은 미국에 있고 한국에는 속마음을 터놓을 진정한 친구 하나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갑작스러운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찬호 씨는 아내의 손을 잡고 다시 시카고행 비행기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마음으로는 고향이지만 몸이 살기엔 너무 힘든 곳이더라고요. 물론 다른 선택을 한 분도 계십니다. 71살의 김정혜 씨는 미국에서 간호사로 정년까지 일했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지만 다행히 두 자녀는 모두 한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은퇴 후 망설임 없이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 얼굴 자주 보고 싶어서요. 경기도 용인의 작은 아파트를 구한 그녀는 지역 보건소와 복지센터를 적극적으로 오가며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면서도 장기 체류자 등록을 마치고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해 의료비 부담도 크게 줄였습니다. 정혜 씨는 말합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복잡해 보이지만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혼자 사는 노인에게 참 좋은 나라예요. 특히 방문 건강관리 프로그램 같은 건 정말 만족스러워요. 하지만 그녀는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서적으로는 조금 외로울 때가 있어요. 아무리 자식들이 가까이 있어도 수십 년간 함께 웃고 떠들던 미국 친구들이 그리운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이 세 가지 다른 사례는 우리에게 5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첫째, 정서적 소속감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정이 없지만 익숙하고 한국은 정은 있지만 낯설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한국은 이미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버렸습니다. 귀국한 교포들에게 한국은 따뜻한 고향이 아니라 다시 적응해야 하는 또 하나의 낯선 이민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둘째, 의료 시스템의 명과 암입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신속하고 촘촘하며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외국 국적자에게는 건강보험 적용까지 6개월이라는 공백기가 존재하며 그 사이 발생하는 의료비는 큰 부담이 됩니다. 반면 미국은 메디케어라는 훌륭한 제도가 있지만 응급 상황이나 중증 질환에 대한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비싸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셋째, 생활비와 주거 환경의 차이입니다. 한국, 특히 수도권의 높은 물가와 주거비는 은퇴 자금만으로 생활하기에 벅찰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주택이 넓고 관리비는 저렴하지만 매년 내야 하는 재산세와 비싼 의료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넷째, 사회적 관계의 깊이입니다. 미국의 한인 사회는 좁지만
끈끈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수십 년간 다져온 그 관계가 더 깊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중장년 이후에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아 깊은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다섯째, 자녀와의 거리입니다. 결국 부모 세대의 선택은 자녀의 삶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미국에 있다면 한국에서의 삶은 정서적 단절을 겪게 되고, 자녀가 한국에 있다면 미국에서의 삶이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정서적 거리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감정적인 향수만으로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제2의 생존 전략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나는 이제 어느 나라 사람인가? 라는 정체성에 대해 냉정하게 자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귀국을 결정하기 전 최소 2~3개월 정도 한국에서 살아보는 예행 연습을 꼭 해보시길 권합니다. 관광객이 아닌 생활인으로서 동네 복지관, 병원, 마트를 오가며 내가 이 속도와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인지 직접 체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주 구체적인 재정 시뮬레이션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연금 수령액과 한국의 주거비, 유료비, 생활비 등을 기반으로 최소 20년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환율 변동 리스크와 양국의 세금, 상속세 제도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숫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계획은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건강 상태에 따른 유료 전략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내가 앓고 있는 만성질환을 관리하기에 어느 나라의 시스템이 더 유리한지,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법적, 세무적 문제를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내 장기 체류 비자 문제, 양국 간의 금융 정보 교환, 부동산 취득 및 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 등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미국도 한국도 온전히 편하지 않다면 1년 중 절반은 미국에서 연금과 유료 혜택을 받고 나머지 절반은 한국에서 자녀, 친구들과 정서적 유대를 쌓는 철새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분산하고 각 나라의 장점만을 취하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에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이냐 한국이냐의 질문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내가 어떤 노후를 원하는가에 대한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더 정의 있는 삶입니까? 더 편리한 시스템입니까? 더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삶입니까? 아니면 익숙한 고독 속의 안락함입니까? 은퇴 후의 삶은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고향을 좇고 있습니까? 아니면 익숙한 길 위에서 마지막 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 속에서 당신의 삶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작은 실마리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 없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